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뉴스 브리핑 사상 최초의 전형 네. 변호사님, 배성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잘 계셨습니까? 네. 그중 제가 전번에 OBS에서 한번 네. 뵀잖아요. 전 누군지 처음에는 잠깐 아니 이런 미모의 여인과 같이 방송을 하다니 긴장을 했는데 배 변호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왜 갑자기 부쩍 이쁘졌습니까? 혹시 시집 가려고 준비하십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전에 한번 선거 나갔다가 네. 네, 돈 많이 썼습니다. 어디 나가셨죠? 어디 내 그런 그때- 이야기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저기 새누리당에 네. 그 영입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김무성 그때, 대표. 네. 예. 그때 예비 후보로 나갔죠. 예비 후보. 예, 어디에 그때 하셨죠? 그때 서영교 의원 있는 중랑갑에 예. 예비 후보 나갔다가 예. 번 거 다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못 먹고 이래가지고 좀 살 좀 빠졌습니다. 아, 선거 때문에 빠졌구나. 저도 선거 한번 해봤는데 네, 해보셨죠? 인간이 두 번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한 번만 하면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예비 선거가 돈이 진짜 많이 들고 본선이 좀 작게 든다며요. 그 예비 할 때 보니까 예. 알게 모르게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뭣도 모르고 갔다가 그냥 온팡 뒤집어 쓰고 나왔죠. 예, 변호사님이 망해가지고 네. 사고 빠져서 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네. 덫에 걸린 남자들. 네. 그러면 이거 언뜻 하면 무슨 제비족이 보통 남자들이 제비족으로 여자한테 그쵸.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도 이렇게 꽃뱀한테 당했다 이야기입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네. 꽃뱀에 물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가정이 뭐 파괴된다거나 어, 아니면 뭐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직접 그 변호해드린 분들 예. 무혐의 받고 무죄 받은 분들 예. 그런 걸 좀 모아가지고 좀 썼습니다. 실명은 아니고 다 익명으로 처리했겠네요. 네, 다 익명인데 실명으로 처리했으면 아마 또 변호사님한테 그러죠. 또 소송이 들어오죠. 그래서 연예인 사례도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 이름을 좀 바꾸다 보니까 좀 주변 친구들 이름을 좀 예. 무단으로 도용을 했는데 그분들께는 좀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강남에 사시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거나 이렇게 꽃뱀들이 접근할 만한 그런 어떤 이 사회적 경제적 네. 역량을 갖춘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뭐 어때 뭐 강남에 네. 정권 VIP 거기에 네. 그 유명 정치인 부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 이야기를 이 방송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혹시 꽃뱀에 아, 걸리신 그러죠. 분은 조용히 배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연락하시면 이렇게 집에 모르게 네. 조용히 이렇게 해결해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 요즘에는요 그 골프장에서 많이 이렇게 많다고 아, 그래요. 그게 골프 꽃뱀. 네, 그게 풀뱀이라고 하던데 요즘에는. 예, 풀이 이 예. 잔디 위에서 예. 하시니까. 풀뱀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골프 시장, 의류 시장이 굉장히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다 그런 여자분들,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한 십몇 년 전에 골프장에 가서 많이 살았는데 네. 하루에도 세 어떠셨어요? 군데씩 돌았어요. 그때 보면 꼭 그 흰 핫벤츠에 네. 특히 퍼팅을 할 때 안에는 또 팬티를 빨간 걸 입으신 분들이 10년 전에. 네. 그럼 15년쯤 전에 근데 한참 그런- 젊으실 때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꼭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야 뭐 또 이 여성의 고기를 돌같이 먹고 그런 건 하셨습니까? 아니지만 네. 뭐 그래도 저도 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조심하려고 아, 조심하죠. 조심했어요. 네. 그런데 딱 녹이게끔 네. 그런 분들 녹이- 골프도 잘 쳐요. 잘 쳐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술집에서 네, 맞아요. 이렇게 마담까지 갔다가 그러죠. 마담쯤 돼서 남자들 생리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쵸. 동네 인근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열심히 닦아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 핸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좀 갖추면 나가가지고 인물 되고 몸매 되고 옷이 네. 야하고 또 이거 화술 좋고 네. 이러면 뭐 뭐 또 용서 그러면서 보지 여성도 않죠. 이 네. 사업가인 양 이러면 남자들 뭐 그냥 녹아나는 건 녹아나죠. 시간 네. 문제죠. 예. 요즘에는 그 차 외제차 흰색 외제차에다가 예. 옷도 이렇게 참 예쁘게 골프로 입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회사 사장님들 예. 많이 꼬신다 하더라고요. 오늘 막 그냥 이거 깎아간 원래 뭐 저기 청와대 청와대 개인한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예. 그래가지고 네. 요즘에 그 모임이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 자기들은 풀뱀이 아니다고 하는데 풀뱀이 아니다고? 풀뱀 모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 이제 남자들 하나씩 이렇게 남자 모임에 오늘 몇 명 필요하다 이러면은 아, 여자들. 숫자를 맞추고 네,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제 뭐 2대2로 한다든지 예. 뭐 한 명 낀다든지 해서 가서 골프장에서 막 이렇게 또 많이 꼬실 거 아니에요. 마음이 동하게. 예. 그렇게 해서 꼬셔가지고는 이제 돈을 좀 뜯어내는 거죠. 그냥 집에 알린다. 골프장에서 집에 골프 알린다 쳤다고 이러면서. 돈이 뜯어지는 건 아니고 그죠 이제 그 골프가 후속으로. 끝나면 네.
또 이제 잘 아시죠? 자기들이 운영하는 한식집 같은 데가 있어. 네, 맞아요. 야, 그런 데 가가지고 1차로 엄청 돌리고 그러죠. 또 자기들이 하는 또 바나 바, 또 예. 술살롱 같은 게 있어. 예. 거기 가서 2차로 이제 해서 네. 이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서로 네. 이 충정이 발동해서 깐 갑자기 것처럼 마음이 것처럼 동하죠?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상대는 연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연애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 이제 엄청난 이제 경적이 이제 덫에 발생하는 걸리는 거죠, 이제. 네.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골프장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이프한테 이게 걸리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는 소위 말해서 좀 빨대 꽂았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아주 그냥 빨대를 꽂아도 왕빨대를 요즘에 꽂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자녀를 예. 골프팀 사장 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네. 돌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여자를 이렇게 자기한테 잡혔으니까 내 딸 저기도 취업 좀 시켜줘라. 그래가지고 거기 취업도 시켜주고. 그리고 뭐 또 너는 차 좋은 거 타냐? 나는 왜 이런 차 타야 되냐? 차도 좀 바꿔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뜯기면 변호사한테 옵니까? 이제 집에 알려질까봐. 네.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처음에 선을 살짝 끌려고 하면 이제 끌려면 난리가 나죠. 네. 이제 바로 알죠. 뭐 각오해 막 문자 보내면서 네. 고소할 거라고 성으로 고소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기회만 노리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시면은 사실 좀 남자분들은 불리하죠. 그럼요. 사회적으로 다 좀 성공한 사람일 건데 망신이고. 또 완전 지금 망신 당하는 거죠.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고. 그 연예인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유부남인데 마사지샵 갔다가 거기서 뭐 저기 얼마 전에 유명 가수 남동생. 연예인 그분이 사실 유부남인데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그 여자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처음부터 이렇게 덫을 놓은 거 아닙니까? 카메라 찍고 그 다음에 찍고 나서도 사실 그 판결문을 직접 보면요 5,500만 원인가 돈을 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돈 더 달라고 이제 공개하고 이제 고소해버린 거죠. 이 안에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유명한 거 작년에 좀 유행했던 분들 좀 넣습니다. 그 보면 재밌게 썼는데 어차피 책을 또 보통 책을 사면 앞에만 보시잖아요. 그래서 앞에만 재밌어요. 이런 뒤에는 재미없어요. 이런 거 이제 걸린 분들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러는데 이제 앓지 마시고 이 책을 한번 본 다음에 배 변호사님 사무실로 이 사무실 전화번호 있습니까? 아니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이게 2탄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책을 냈는데 그 상담 오시는 남자분 중에 상담을 다 해요. 이제 자기도 이제 고소를 당했다 하면서. 뭐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로. 자기가 이제 뭐 후배를 자기는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하더라. 자기를 고소했다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중학교 선생님들도 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하시면. 근데 그분들이 제 책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나중에. 상담 끝나고 책 내밀면서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책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럼 배 변호사님은 지금 변호사 몇 년 차십니까? 제가 지금 5년 차 이제 넘었죠. 5년 차십니까? 로스쿨 변호사 아니시잖아요. 저는 사법고시. 사법고시잖아요. 사법고시 51에 사법전선 41기. 이 사법고시 치신 분한테 로스쿨 이야기하면 짜다가도 재수 없는 재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을 언제 이렇게 배우셔가 이런 전문을 변호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모 연예인이 이제 이런 성 스캔들에 좀 휘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범죄로 고소당하기 직전인데 사실 고소를 당했죠. 당했는데 이제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제가 같이 동행해가지고 뭐 조사도 마무리하고 그다음 기사도 안 나게 하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성공보수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변호사는 어차피 성공보수 보고 그래, 하는 뭐 건데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빌미 삼아서 그럼 내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쌓이고 이제 책도 나오게 된 거죠. 주로 그러면 변호사 수임하는 그 부분 중에 이런 사건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사건이 보통 주로 이루죠. 제가 사실 이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었죠. 그럼 제비족도 또 당한 여성분들도 계시겠네요? 여성분들도 많이 와요. 여성분이 여성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야지 남성 변호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근데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피해자는 보통 남자 변호사한테 좀 말하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요? 네, 남자분들은 또 여자 변호사한테 말하는 걸 좀 뭔가 좀 더 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여자 변호사 꼼꼼하고 하니까 아. 그 여자의 심리를 알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거냐. 근데 네. 배 변호사님 아직 처녀시고 네. 이런 사회 경험을 뭐 다양하게 이 사랑의 쓴맛을 별로 본 것 같지도 않은데 어찌 이런 일을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쓴맛은 뭐 매번 보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성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법대 들어가서 성대. 네, 예. 성균관대. 박근혜 정권 네. 때 안전히 해야지. 네, 그러니까 성대 지난 법대 정권에 전성시대에 아이고 아이고. 나쁜 사람들이네. 근데 황교안 총리께서 사실 저희 직속 정홍원 네, 총리도 정우원 거기잖아. 그리고 네. 지금 들어간 그 안종범 수석도 네. 성대였고 그러니까. 성대 많았죠. 지금은 네. 그렇게 됐는데요. 음. 아니 근데 갔는데 제가 뭐 원래 이과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수를 해서 법대를 가게 됐는데 그 법대를 가니까 저는 그때 한자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거의 안 다니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주로 집중하셨구나. 아니 그러지 않죠. 그러면 막 돌아다녔죠. 그래서 막 동대문에서 옷장사도 하고 뭐 해외 나가서 제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원 사업도 좀 했었고. 말레이시아 어디 갔었어요? 그 쿠알라룸푸. 거기서 유학원을 했어요? 네. 아 한국에서 거기 유학 간 사람. 애들, 오늘. 말레이시아가 제가 듣기로 네. 그거 뭐 이 1인당 GDP는 한 12,000불 되는데 네. 사회의 어떤 이 삶의 질은 한국보다 훨씬 좀 나은 수준이라고 훨씬-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좋아요, 확실히. 예. 깔끔하고, 예. 그리고 거기가 또 이제. 영국 문화도 있었고. 과거에. 예, 영국 문화가 예, 있고,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거의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랍이랑. 예, 거기 뭐 많았죠, 네. 가게들이.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도니까 확실히 좀 깨끗하고 질이 좋아요. 말레이시아 어디 계셨어요? 쿠알라룸푸르에 있었어요? 네, 쿠알라룸푸르에 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망해가지고요. 예. 저는 그래서 들어와서 망해서 들어와서 27살 때 제가 사법고시를 시작해가지고 몇 살 때 되셨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붙었죠. 그럼 어떻게 아니 그럼 천재네. 천재는 아니고 정말 그 절박 절박. 절박함 도대체 어디 갈 데가 없다. 나는 이 사회에서 갈 데가 없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래. 대부분 그러면 시집이나 가까웠는데 어째 또 고시 공부를 또. 그때 또 외모가 예? 외모가 안 예뻐가지고 아니 뭐또 겸손한 말씀을. 그래서 또 뭐가 데려가려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네. 또 판검사를 안 하고 또 어떻게 변호사로 바로 또. 저 원래 홍준표 의원실로 맞아. 들어갔었잖아요. 그 이야기 또 합시다. 홍준표 거기에 의원실. 맞아, 나 들었는데 네, 거기에 네. 보좌관 하셨어요? 네, 그 보좌관 했어요. 몇 급씩 해주던가요? 고시 붙은 사람을. 그것도 딴 것도 로스쿨도 아니고 네, 사시 원래 붙은 사람을. 제가 들어갈 때가 2010년인가 2011년인가. 그 직후에 대표됐네. 대표가 됐을 때. 2011년에 됐지. 그 2012년이다. 네. 예. 그 대표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11년. 네, 그때 들어갔는데 여기가 끝나고 들어갔는데 예. 그때 제가 사실은 원래 그 로스쿨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저희 기수가 이제 로스쿨 1기랑 같이 나와서 네. 경쟁이 되게 심할 때요. 네. 그래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거기에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6급이었어요. 6급 비서 자리. 아니 로스쿨도 아니고 사시를 붙어서 네. 변호사가 된 사람을 이 보좌관이 4급이 둘이가 있고 네, 4급 있고 5급이 또 있고 네. 둘인가 있고 6급이 있는데 6급. 6급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원래 6급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당대표실에다가 사선위원회다가 이러니까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부자진이. 근데 어떻게 하다 한 자리가 비었나 봐요. 네. 그래서 공고가 올라왔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이력서를 써서 냈더니 이제 뭐 저만한 스펙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6급 비서 중에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궁금하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불러서 보니까 뭐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홍 대표님을 이제 면접에서 보니까 홍 대표님이 사시 출신이라고 하니까 5급으로 올려주셨죠. 아 5급으로. 그래서 5급 됐었죠. 그래도 또 네. 본인이 또 네, 고대급 때 네, 나와갖고 또 검사 사실- 출신이다 보니까 네, 사시 그래서 출신이라고. 검사가 또 네, 또 고시 출신 우대한다고. 좀 우대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럼 그때 이야기하면 저는 그분 참 재밌는 분이라고 봐요. 재밌어요. 예, 정말 재밌어요. 예. 그 어떻게 몇 달 그러면 거기서 일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거의 이제 대표 마지막 하시기 전인데 네. 제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저기 유승민 의원이랑 그 남경필 지사랑 막 이렇게 다 최고위원 막 사탈 때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2011년 11월 12월인데 네. 그때 상황을 내가 잘 알아요. 네. 안철수가 한참 뜨고 그러고는 갑자기 이제 당시에 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밖에서 이제 박세일 교수가 네. 무슨 그때 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당을 만들었고 또 안철수 보수 대표 올라갔다. 안철수 쪽이 또 당을 만든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합쳐지고 네. 친이 세력들이 탈당해서 당을 만든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계기가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2011년 10월 달에 있었던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은 반대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안 되게 해가지고 나경원 씨를 당선시켜 버렸어요. 친이 세력들이.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나경원을 엄청 싫어하는데 아. 선거를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피했는데 그때 피했지. 네, 피해 다녔지. 그렇죠. 선거에 개입 안 하고. 개입 안 하고. 네. 근데 그때는 안 걸려들 수가 없어가 이제 하러 다녔어요. 맞아. 근데 그 선거에서 참패해 버렸잖아요. 네, 참패했죠. 이제 안철수가 박원순 시장 밀어주고 네. 참패해 버렸고 석연찮게 그때 오세훈 시장이 먼저 그만둬 버렸잖아요. 네네. 무료급식 뭐 이런 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지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네, 이 그때 의원이 의원이 이제 네. 대권으로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될 거다 했는데 다행히 네.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네. 군수를 한 10개를 다 이겼잖아요. 네, 다 이겼죠. 그것도 1, 200표 차로 다 이겼어요. 네, 한 서너 개가. 네.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어. 네. 그리 되니까 이제 정부가 당을 빼버려서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네, 맞아요. 그리고 당을 해체하는 쪽으로 네, 가면서 네. 박근혜 이 그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원으로 시켜가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당을 깨자 네. 이런 어떤 부분이 친이 친박이 서로 완전히 다른 계산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서 천신만고 끝에 대표가 됐는데 친이도 집에 간다 친박도 집에 간다고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둬 버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때 이제 성원 부족으로 최고위원 네. 울며 계좌 먹기로 공약 계좌먹기로 내려왔죠. 돈도 많이 쓰고 죽어라 쓰라고 했을 때 했는데 내려왔던 네, 그때 내려왔죠. 이야기 그때 계시고 제가 그래가 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도 사실 그때 완전 어깨에 힘 주고 다녔었거든요. 그렇지 당 대표실에 당 대표실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취업 굉장히 빨리 대표였어요. 연수원 친구들에 비하면 거기를 빨리 갔으니까. 근데 이게 내려오시더라고요.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19대 총선이. 거기서 이제 저희 민병도 의원한테 낙마했잖아요. 네, 낙마가 그 다음에 낙마해서 이제 경남으로 내려갔죠.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남 선거 가셨는데 저는 이제 못 가고 여기 서울에서 응원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게 좀 키운 거예요. 근데 그분 그 좀 모셔보니까 좀 코믹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성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할 때는 너무 재밌는데 그게 이제 기자들이나 방송으로 볼 때는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괜찮지만 좀 남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이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코믹한 경상도 맞죠. 네, 맞아. 딱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내분한테 좀 잡혀 사세요. 그래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아내분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모님께서 꽉 잡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캠프 와서도 사모님이 항상 방문을 해가지고 다 체크하고 그래 네, 다 체크하고 그건 좀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죠. 홍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느슨하게 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옆에 그게 내조라고 해야겠죠. 뭐.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엄청 그 인터뷰 보시면은 아내분이랑 항상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두 분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 은행에 있었는데 네, 은행에 은행에 무슨 돈 찾으러 갔다가 거기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상업은행인가? 아마 거기서 만나셔가지고 그때 이제 대지 발전대가 그 근처에 있는 하숙집에 거기 보면 무슨 뭐 저기 저 삼성그룹에 그 아주 높으신 분하고 몇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지금 같은 하숙집에 있다가 대지 발전제를 또 책에 쓰셨다가 뭐 그런 건 좀 웃고 넘어갈 정도인데 지금 솔직히 탁현미 행정관인가요? 그분 보면 대지 발전제는 뭐 미수고 예비 응모잖아요. 아니 뭐 생각도 안 한 건데. 그리고 탁현미는 지행 합의를 했고 우리 홍 대표는 그냥 생각만 한 거죠. 생각만 한 드리밍만 한 거죠. 드리밍 한 거죠. 그래서 많았죠. 그 누구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안경환 그분은 아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 여자와 상관없이 그 혼인신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가 70 몇 년이죠. 그때 혼인 무효 소송을 한다는 거는 그때 변호사도 많이 없을 시절 아닙니까? 70년대.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거친 양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진짜 보통 똘끼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이 뜻에 걸린 남자들이나 또 뭐 뜻에 걸린 여자들 이런 걸 보면 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면.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 덫에 걸린 남자들 일반 사람들은 다 술 때문에 그래요. 술요? 네. 술 이제 회식 자리에서 좀 술 먹고
막 웃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여자가 이거 하나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음날 이제 뭐 고소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많고 이제 또 같이 이제 회식 끝나고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를 좀 따로 앉으면 되는데 또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여자가 느끼기에는 나를 좀 추행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전적으로 여자의 기분에 따라서 여자가 기분 좋으면 그게 안 되고 네. 기분이 나쁘면 되는 것도 조금은 남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불리하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기준들이 좀 우리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성희롱을 많이 당하거든요. 여자 상사한테. 뭐 엉덩이를 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오늘 몸매 좋은데 뭐 이런데. 근데 이제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여자가 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 여자가 이 남자 이 부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네. 남자가 내 상사가 그런 걸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남자 상사가 여자한테 하면 여자 이 부하는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하게 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이제 합의금도 많이 받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신고하는 게 굉장히 이게 뭐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도 굉장히 어려운데 진짜 피해자는 진짜 어려운데 또 합의금을 노리고 진짜 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그러면 이양 말 넘기면 오늘 1부는 이걸로 때우고 뒤에 다른 거 몰아서 합시다. 네네네. 얼마 전에 호식이 2마리 치킨. 그러니까 제가 그분 저한테 연락했으면 제가. 근데 그분 연락 안 했나? 그분 저한테 안 오고 그 내부 변호사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내부 변호사를 써가지고 합의금을 두고 완전히 기소됐죠. 네. 그런데 합의금을 이제 어쨌든 주고 네. 그래서 여자 직원은 소를 또 치하했잖아요. 네, 소치하했죠. 그런데 거기에 말려준다고 나섰던 여성 한 서너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또 뭐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에 또 그분들을 마치 막 꽃뱀의 일당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매도를 해가 그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사람들 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날 보면 제일 벼락을 맞은 사람이 뭐 호식이야 지가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닭 2마리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닭을 그 합의금이 얼마쯤 줬을까요? 3억인가 준 거. 3억이면 치킨을 몇 마리 팔아야 돼요. 호식이 2마리 치킨에 1,500원, 15,000원이잖아요. 와 그러면 10,000마리를 팔면 1억 5천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호식이는 통닭을 2마리 치킨을 2만 개를 팔아야 되네. 그러면 닭이 4만 마리를 기름에 튀겨야 그게 나오던 건가요? 그게 되네. 그런데 이 또 거기에 또 체인점에 프랜차이즈에 들어간 이 영업점주들은 닭이 4만 마리가 아니라 한 40만 마리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죠. 지금 영업이 안 된대잖아요. 그런데 호식이 2마리 치킨 그분은 강남에 한 300, 400억대의 무슨 빌딩도 있다잖아요. 그러죠. 돈이 엄청 많죠. 그 프랜차이즈 딴 것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제 하겠죠. 한 개만 안 하더라고 공간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거 저기 3억이면 이 이쁜 꽃봉들도 뜯기는 게 3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뭐 몇 천만 원 수준이죠. 근데 어떻게 회사에 처음 온 22살 먹은 갱리한테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근데 호식이라고 하니까 전 나이가 되게 어린 줄 알았거든요. 예순이 넘었죠. 넘었다고요? 자기 브랜드가 호식이니까 우리는 호식이라고 합시다 그냥. 호식이가 우리 치킨 브랜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식이 치킨 얘기하는 거예요. 호식이 치킨. 근데 호식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 어린 애를 갖다가 제가 오늘 방송사고 아니 우리는 방송사고 없습니다. 호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요. 그래서 아니 호식이가 나이가 60이 넘었죠. 60 넘었고 그 여자 피해자가 20몇 살 정도 됐죠. 22살이면은 사실은 좀 손녀분이지. 손녀 그렇죠. 그 어디 언간생식 잡을 생각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제가 볼 때 그 사장님이 옛날 스타일로 옛날에 저기 누구야 그 대변인 유명했던 분 있잖아요. 그 골프장에서 여자 손녀 같아가지고 가서 의장님 그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여자 어차피 내가 월급 주니까 아니 이런 거죠. 월급 주 일식집에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손을 잡고 호텔 방으로? 그러니까 근데 내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례다 생각하면은 그 여자가 이제 그걸 노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이다.
드디어 오늘이 왔다. 아하.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거 고소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제일 피해자는 피해자는 가맹점 정의감에 따라서 네. 그걸 막으려고 했던 여자 세 분들, 네. 그분들은 택시태에서 보내고 경찰서까지 갔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갔죠. 네. 그런데 또 일당이다 이래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고소 취하한 걸 보면은 합의금의 목적도 좀 없진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리고 저한테 오셨으면 저는 그렇게 해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취하를 했어요 여성. 그러니까 그죠? 그게 의심스럽죠 사실. 네. 만약에 정말 보통 피해 받으신 분들은 합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네. 진행을 하다가 네. 막판에 합의를 할 막판에 제가 호식 때문에 이거 호식이. 아유, 호식이. 막판에 합의를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매도되고 네도 됐죠. 그 여성은 합의금만 받고 닭 4만 마리를 해치웠어요. 해치우고 호식이는 목이 메이고 있습니다. 호식이 때문에 닭 4만 마리 네. 날리고 날렸죠. 프랜차이즈는 40만 마리도 더 넘게 날리고 날렸죠. 가맹점주는 뭐 예, 그리고 기소는 기소대로 되고 기소됐어요. 아니 제가 그 말이에요. 그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업체니까 빨리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합의해서 취하하면은 이게 아마 무혐의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론에 밝혀지면은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보통 기소 의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합의를 해도. 그러니까 대응을 천천히 하던지 나는 아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나는 억울하지만은 언론에 막아야 되니까 3억을 주고 합의를 했다. 근데 언론에 났어요. 그리고 경찰은 기소해버렸어요. 기소 의견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돈만 쓴 거죠. 4만 마리 막 치킨 날아간 거죠. 이 호식이 때문에 방송 사고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얼굴이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